자, 확통이 뭐 아주 쉬운 건 아니고요. 확통이 좀 적당한 난이도인데 뭐 예고된 대로의 난이도 정도, 그리고 살짝 뭐 아주 킬러스러운 문제 없는 정도인데 이제 미적분이 많이 좀 어려워서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또 점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확통의 난이도가 뭐 적절히 있고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미스할 수 있는 여지, 잘 발견이 안 되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몇 가지 있으니까 표현을 좀 조금 당황스럽게 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아요. 자, 첫째로 이제 A를 선택한 학생이, A가 지금 몇 명이냐면 A를 선택한 학생이 9명이 있습니다. 네, 서로 다른 아이죠. 그다음에 B를 선택한 학생이 7명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총 16명이 있는 거죠. 16명 중에서 3명을 선택을 할 건데 적어도 한 명이 B를 선택한다.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보통 6건을 빼잖아요. 그죠? 모두 뭘 선택한 거? A를 선택한 학생을 빼는 방법의 수가 있을 거고, 자, 그러면 전체는 16명 중에 내가 이제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A만 뽑는 거는 이제 9 컴비네이션 3 이렇게 되잖아요. 요거 계산하시면 20분의 3 나와서 빼면 20분의 17로 조금 가볍게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7번. 27번이 의외로 정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. 28번보다 정답률이 좀 더 낮은 편이고 통계에 대한 연습이 조금 덜 돼 있는 듯한데 정답률이 26.8%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네, 한번 봐봐요. 자, 지금 V의 AX 플러스 6이어서 이제 보자마자 이제 이거 더하고 빠지는 거 무시하고 이거 A의 제곱에 V의 X 바로 풀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3번 추출을 하는 거니까, 3번 추출을 하는 거니까, 그죠? 이거 A의 제곱에 저거 이제 VX의 뽑은 개수만큼 3으로 딱 나눠서 구하고 싶다. 그죠?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. 그죠? 그래서 요것이 이제 몇이 되도록 14가 되도록 해서 선택하면 되니까 저 이제 VX만 잘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VX는 그럼 하나 추출했을 때 상황이고, 자, 하나 추출했을 때는 내가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또는 9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이 전부 5분의 1이잖아요. 그 확률이 전부 5분의 1, 5분의 1이다.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은 자, 제곱 평균에서 제곱 평균은 요거 제곱해서 곱하면 1 더하기 9 더하기 25 더하기 49 더하기 81. 뭐 시그마 공식을 써도 돼요. 그다음에 평균의 제곱인데 평균 뭐 이렇게 긁어내리면서 곱하면 평균인데 뭐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으면 가운데가 평균이다. 그래서 평균 5의 제곱이다. 뭐 이 정도로 해서 빨리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 뭐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저거 90, 130. 자, 요거 140에서 165잖아요. 그럼 165를 5로 나누니까 535 이렇게 될 거고 5의 제곱 25를 빼주시면은 걔가 이제 8 나옵니다. 8.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8이라고 써주시고 8 나누면 3 곱하면 A의 제곱이 이제 몇이라고 9라고 구해지니까 A가 3이구나라고 가볍게 구할 수가 통계 개념 적이 문제인데 정답률이 왜 낮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28번. 자, 28번은 제가 연습을 진짜 많이 시켜서 학생들이 좀 잘 푸는 것 같아요. 참 잘 푸는 것 같고. 자, 요거 이제 F1, F6의 값이 저거니까 내가 잘 볼게요. 저 2의 F1, 그 다음에 F2. 제가 요런 거 물론 문제에 다 적혀져 있긴 하지만 한번 쓰고 시작하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다. 라고 제가 강조를 해서 푼 풀입니다. F5, 그 다음에 이제 2의 F6인데, 저 아이들을 봤을 때 F1, F6이 6의 약수니까 6의 약수가 되는 얘네들의 조합이 1부터 6까지 중에서는 이제 약수가 1 되는 건 이제 1하고 1 되는 방법이 있고 약수가 2 되는 거, 약수가 3 되는 건 1하고 3이고요. 크기 순으로 봤을 때 F1보다 F6이 크기 때문에 큰 거를 항상 뒤에다가 정화해 주시면 돼요. 약수가 3 되는 거 있을 거고 약수가 6 되는 게 있을 텐데 1하고 6 되는 게 있고 추가로 이제 2하고 3 되는 게 있습니다. 요 5번을 딱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지? 그래서 첫 번째로 1하고 1 되는 경우에 F1이 1인 경우에 여기가 2고 여기가 이제 2가 됩니다. 2배씩 하면 되니까. 자, 그 경우에 전부 다 2로 바꿔야 돼서 이렇게 쓰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죠. 1하고 2가 되면 여기 2배 하면 여기가 4로 되니까 2, 3, 4 중에 4개를 딱 뽑아주면 되니까 여기는 3의 치 4가지다. 이렇게 풀면 되겠네. 1하고 3이 되면 여기 이제 6으로 바꿔요. 2배 하면은. 그럼 여기 2, 3, 4, 5, 6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풀면 되니까 여기는 OH4라고 풀어주면 되겠네.
그다음에 1하고 6이 되면 1하고 6이 되면은 여기가 이제 몇이 될 건데 12가 될 건데 어차피 6밖에 없어서 6가지밖에 없어서 자, 2부터 6가지 중에서 똑같이 뽑으면 돼서 여기도 몇 가지가 되냐면 OH 4가지가 됩니다. 맨 마지막에 여기가 2고 2면 여기가 4, 2배 하면 4 되고 여기 3이면 2배 하면 6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4, 5, 6 중에서 뽑으면 되니까 4, 5, 6 3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배치하면 되니까 첫 번째는 1이고 그 다음에 6C4 하면 걔가 15가 되고요. OH4 하면 70이고 그 다음에 70이고 그 다음에 다시 15고 요거를 더해 주시면 정답이 이제 171이라고 아주 가볍게 나옵니다.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요거는 학생들이 좀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. 저 확통 수업했던 애들 중에 확통 다 맞았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. 수학을 진짜. 자, 29번 정규분포 문제 기호 한번 해석해 봅시다. 첫 번째 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면 정규분포는 제가 항상 그림을 그리고 풀라고 했죠. x의 평균이 이제 m1인데 그 와중에 x보다 작을 확률과 40-x보다 클 확률이 같다. 자,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항상 같으려면은 요거 가운데 대칭되어야 된다. 그래서 얘네 둘의 중점을 때리면 더하면 40인데 반띵하면 몇 나오면서 20 나오면서 평균이 이제 20이다.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. 첫 번째.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요 조건이 이제 M1이 몇 된다? 20이다. 이런 조건을 나타내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X의 분포가 있는데 저 두 번째 표현이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. X에 이제 20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X가 X 플러스 20이라는 확률과 X 플러스 10 이하의 확률과 그다음에 Y가 있는데 Y가 어떤 분포일지 모르겠지만 걔가 이제 X보다 작을 확률이 항상 같대요. X를 조금 옮겨도 같고 이게 굴곡이 좀 다르면 살짝 옮겼을 때 다르겠지. 그래서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여기 x 플러스 10이면 x보다 10칸 더 간 거잖아. 10칸 더 가서 평행이동에서 딱 겹쳐 있어야 돼서 10칸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. 그죠? 그래야 여기서 얘보다 작을 확률, x 플러스 10보다 작을 확률. 똑같이 10칸씩 옮겨간 상태에서 벌려서 넓이를 구해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요게 10칸 평행이동이라는 그래프인데 표현이 되게 참신하게 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딱 보시고 평행이동해서 m2가 10이다라는 거 느껴주시면 되고 m2가 10이다라는 거 느껴주시면 되고 그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 포개어질 수 있는 그래프여서 표준 편차가 같은 그래프인데 편의상 뭐 똑같은 시그마니까 시그마라고 놓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 놓고 제가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시험에 정규분포에서 유일하게 4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그죠?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가 나오면 그림을 두 개를 같이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했었잖아요. 그지? 여기가 이제 X가 평균이 20인 분포고 Y가 평균이 몇인 분포? 10인 분포다.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X가 15에서 24일 확률은 또 가운데 여기 교점이 딱 가운데 지점이잖아요. X가 15에서 24일 확률은 요 하얀색의 넓이입니다. 이 넓이랑 그다음에 Y가 15에서 24일 확률은 또 Y는 요 그래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넓이인데 요 사이의 넓이인데 요거 이제 대칭되니까 이쪽으로 갖다 붙여도 되죠. Y가 15에서 24의 넓이는 대칭시켜서 여기 넓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죠. 요 넓이가 이제 0.477이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를 딱 시켰을 때 여기 평균이 0으로 가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F 빼면 마이너스 10인데 표준 편차를 딱 나눠서 여기가 이제 0.477이가 된다는 얘기지.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여야 될 것 같고 시그마가 5면 되겠죠. 그래서 시그마는 몇이구나? 5구나. 이렇게 쓰시면은 M2는 여기 M1은 20 그 다음에 시그마2는 5 해서 둘이 합해주면은 25라고 좀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문제 저 표현, 자, 요 가로 안에 요 평행이동이라는 표현만 딱 캐치하시면 되는데 저게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. 그죠? 그래서 저거를 맞췄냐 못 맞췄느냐가 되게 틀리면 되게 억울할 것 같기는 해. 그죠? 표현을 되게 조금 참신하게 주긴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0번 문제 그림을 제가 좀 줄여놨는데
이 푸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일단 노가다부터 한번 할게요. 첫 번째 솔루션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앞면이 2번에다가 뒷면이 3번 있습니다. 이 수능 특강에 요 그림 있고 유평에도 이 그림 있잖아요. 제가 저걸 저렇게 노가다로 풀었습니다. 그래서 노가다를 한번 다 띄워보자라는 마인드로 풀면은 어쨌든 풀립니다. 그죠? 물론 얘보다 훨씬 더 간결한 풀이 있는데 이건 마지막에 얘기하고. 자, 첫 번째 앞면 쪽을 이 둘 중에 하나를 뒤집으면은 앞면 하나에 뒷면 4개가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뒷면 하나 뒤집으면은 앞면이 3개가 나오고 뒷면 2개가 나옵니다. 그리고 전부 다 뒤집는 경우도 있죠. 전부 다 뒤집으면은 뒷면 2번에 그다음 앞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면을 한번 뒤집으면 이제 뒷면이 전부 다 5개가 나오겠지. 그 다음에 뒷면을 한번 뒤집으면은 앞면이 2번이 되겠죠. 앞면 2번에다가 뒷면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전부 다 뒤집으면 뒷면에다가 앞면 이렇게 됩니다. 알겠죠? 상황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앞면 하나 뒤집으면은 앞면 2개에다가 요걸 뒷면으로 바꾸면 뒷면 3개. 그 다음에 요거 앞면 3번에다가 뒷면 하나 뒤집으면은 뒷면이 하나 이렇게 되고요. 전부 싹 뒤집으면은 뒷면,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앞면을 하나 뒤집으면 뒷면 3개에 앞면 2개가 나올 거고요. 뒷면을 하나 뒤집으면은 뒷면 하나에 앞면 4개가 나옵니다. 앞면 4개가 나올 거고요. 전부 싸그리 뒤집으면은 앞면, 뒷면 할 수 있는 상황이 3가지씩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뒤집던 전체를 뒤집건 하는데, 자, 요 상황은 일단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아갈 필요가 없다. 요것도 나아갈 필요가 없다. 하나를 뒤집으던 전체를 뒤집던 안 된다. 요것도 할 필요가 없고, 요것도 할 필요가 없고, 요것도 할 필요가 없다. 그럼 될 만한 애들만 하면 되고, 요거는 이제 전부 싸그리 다 뒤집어서 요런 거 안 되고, 요거 전부 다 뒤집어서 앞면으로 만들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요거는 뒷면 하나만 뒤집어서 앞면으로 만들면 되고, 이것도 뒷면 한 변만 뒤집어서 앞면 만들면 되고요. 이거 뒷면 하나만 뒤집어서 앞면 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앞면을 하나 뒤집을 확률이 6분의 2입니다. 5개 중에 2개가 아니라 주사위에 요거 1번이나 2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6분의 2라고 쓰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뒷면을 여기서 앞면을 하나 뒤집을 확률이 앞면에 하나 남았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그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이 6분의 1이고, 그 다음에 전부 싸그리 싹 뒤집을 확률도 6분의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. 자, 똑같이 이제 6분의 2에서 출발할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서 6분의 2 출발했고, 다음에 전부 싸그리 뒤집을 확률도 6분의 1이거든요.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남은 하나를 또 맨 마지막에 뒤집을 확률이 또 6분의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. 자, 여기 뒷면을 뒤집었습니다. 뒷면 뒤집을 확률이 6분의 3입니다. 이렇게 6분의 3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뒷면을 또 다시 한번 뒤집을 확률이 여기 6분의 남는 거 중에 이제 2개, 두 개에 해당하는 번호가 나오면 되죠. 자, 그 다음에 요거 뒷면을 다시 뒤집어 줘야 되니까 남은 6개 중에 그거에 해당하는 번호 나오는 거 한 가지.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,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부 싸그리 뒤집는 방법이 이제 6분의 1입니다. 전부 싸그리 뒤집는 방법이 6분의 1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앞면을 하나 뒤집는 방법이 6분의 3개죠. 그 다음에 여기 앞면이 4개 있으니까 뒷면을 하나 뒤집는 거네. 뒷면 하나 뒤집으니까 6분의 2고, 그 다음에 뒷면 남은 거 하나 뒤집을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돼서 저거 전부 다 합해 주시면은 6의 3승이니까 216분의 여기 2262 해서 이제 12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, 6으로 나누면 36분의 2라고 봐줄 수 있고, 18분의 1이다. 이 정도로 풀 수 있습니다. 이제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시면 이렇게라도 풀어라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,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이제 개수를 세는 거죠. 6평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으니까 그 마인드로 좀 풀어보시면은, 우리가 이제 앞면 쪽에 해당하는 아이를 내가 A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뒷면 쪽에 해당하는 아이를 내가 B라고 할게요. 그죠?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은 개수를 세는 거지.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은 첫 번째 방법은 뒷면 쪽에 해당하는 애들만 3번 다 뒤집어서 모두 앞면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다. 이런 케이스를 한번 세시고, 두 번째로는 앞면 쪽에 있는 애들을 2번 뒤집고
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체 모두를 뒤집는 행위를 한 번 다 하시면 다시 전부 앞면으로 싹 바뀌게 되겠지. 그죠? 요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서 자, 저거를 한번 할 확률이 처음에는 6분의 3이고 그 다음에 6분의 2고 그 다음에 6분의 1이다. 하나씩 하나 뒤집을 때마다 개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, 그 다음에 얘는 이거 한번 나올 확률이 이제 6분의 2, 그 다음에 6분의 2고 그 다음에 6분의 1이고 전부 뒤집을 확률 6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자, 얘네 둘의 발생되는 순서는 좀 바뀔 수 있거든요. 그 순서를 뭐 3C2라고 써도 되고 3팩 나누기 2팩이라고 쓰셔서 계산을 하시면 요게 이제 6 약분되면서 요거 36분의 1 나오고요. 얘도 이제 2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6 하나 딱 지워주고 나서 얘도 36분의 1이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? 18분의 1이라고 좀 가볍게 구할 수 있나 봐요. 네.